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성공적인 장기 투자의 길을 함께 동행하고 싶은 생강남 ETF입니다. 오늘은 다행히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최근 미국과 홍콩 그리고 중국 본토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을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직간접적으로 중국에게 투자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본업이 바빠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투자에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래서 한번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과 관련된 주요 ETF들하고 기사에서 언급이 되기도 했던 해외 ETF를 가져와 봤는데요. 오늘 다시 크게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확실히 차이나 리스크는 큰 변동성을 불러오기 때문에 투자에 많은 주의가 필요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상장한 투자 종목들을 제외를 한다면 대부분 고점 대비 하락률이 매우 큰 모습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처럼 상승장보다는 하락장과 행보장이 길어지는 시기에는 레버리지 상품이 음의 복리 효과를 받아서 손실이 훨씬 커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차이나 리스크만 해도 감당해야 하는 리스크가 상당한데 이런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엄청난 리스크까지 추가로 감당을 하려면 투자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 시기입니다. 일단 이번에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을 한 이유로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예전부터 예고를 해왔던 회계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 중국 기업들을 문제 삼아 상장 폐지를 하겠다는 강력한 제재에 들어가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마침 예비 상장 폐지 명단에 5개의 중국 기업이 들어가니까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230여 개의 중국 기업들이 모두 강제 퇴출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극에 달했기 때문에 주가들이 일순간 폭락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반등을 하면서 사태가 진정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안 그래도 요즘 증시가 힘든 상황인데 중국과 관련된 모든 주가들이 크게 급락을 이어가니까 관련된 투자자분들이 여기저기에서 굉장히 당황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었죠. 항생테크던 과창판이던 대형 기술주 기업들이던 심지어 차이나 전기차 분야까지 굉장히 낙폭이 컸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인가 하셨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 며칠간 중국과 관련된 모든 주가들이 큰 폭으로 급락을 하니까 중국에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건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류어 부총리가 미국에 상장된 중국의 기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발표를 하면서 투자자들을 달래는 데 일단 성공을 한 것 같은데요. 과연 이게 립서비스용 발언일지 아니면 실제로 투명한 회계 자료를 넘겨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국은 절대로 투명한 회계 자료를 넘겨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앞으로도 관련된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애초에 기업이 회계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지를 않는데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한 리스크를 떠안고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별 주식은 물론이고 ETF는 그래도 조금은 더 안전해야 하겠지만 관련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차이나 리스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지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저 높은 성장에 따른 좋은 수익률만을 바라보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한 투자가 되실 수도 있다는 점도 꼭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정확한 사항은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미 1년 전에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고 차원에서 미국이 선 조처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도 남은 200여 개의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같은 절차를 진행하게 될 텐데 2년 뒤에 발생할 공포가 먼저 현실로 나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장은 미래의 기대감에 대해서든지 좋지 못한 위기든지 모두 선반영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폭락 사태가 갑작스럽게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사실 발표는 더 이전에 했는데 이번에는 시장의 인지가 늦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의 사정이 크게 좋지 않다는 점도 폭락에 영향을 준 것 같다는 분석들이 많은데요. 중국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서 봉쇄 조치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중국이 러시아 편으로 참여를 하게 될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안 그래도 심하던 미국과의 대립이 더 커지고 있었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에게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제재를 하게 될 것을 우려해서 투자자들이 이에 반응을 먼저 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작년부터 시작됐던 중국 기업에 대해 발생한 차이나 리스크는 우리 투자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자칫 잘못 판단하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중국에게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이런 중국에 대한 투자에 대해 장점과 단점을 확실하게 인지를 해놓고 나서 투자를 해야겠죠. 중국도 이런 문제들이 해결만 잘 된다면 언제든지 다시 좋은 상승세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워낙 투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투자자로서 투명하지 못한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꺼려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국내 주식과 함께 안전한 미국 주식을 위주로 나름대로 훌륭한 투자 종목들을 선택을 해서 스스로가 생각을 했을 때 이 위험한 주식시장에서 나름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고 좋은 투자 종목들이라 항상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이 되는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런 투자를 선호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중국에게 투자를 진행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계신다면 그저 무조건 높은 수익률을 따라서 투자를 하시면 위험하다는 것을 전달해드리고 싶고요. 반드시 확실하게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스스로가 감당할 수가 있을 때 투자를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때 책임을 스스로 지겠다는 마음가짐도 스스로가 잘 해야겠죠. 이번 러시아 사태를 겪으면서도 실제 경험을 하기는 했지만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었던 분야인데 막무가내로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급하게 투자를 들어가셨던 분들이 실제로 상당히 보였었는데요. 그런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쉬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얼마든지 안전하면서도 좋은 수익률을 바라볼 수가 있는 그런 좋은 투자 종목들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항상 위험한 투자 종목에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몰빵 수준의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번을 계기로 한번 스스로가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스스로가 투기를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남은 하루의 시간 역시 즐거운 시간으로 보내시다가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